Palast von Dongkong. Noch ein letzter Blick. Oh, guck mal jetzt hier mit dem Berg im Hintergrund. Wow. Okay, passiert jetzt was. 독일에서 유튜브 영상을 올린 지 8년이 넘었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오랜 공백 끝에 카메라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이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코펜하겐을 거쳐 무려 16시간을 날아온 이 독일인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미 한국에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천공항.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귀국길의 관문이지만 이 독일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이었습니다. 공항 안을 둘러보며 그가 느낀 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는데요. 독일 함부르크 공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Grad. Und es ist 19 Uhr und es ist dunkel. Ah, Korea. Korea. 실제로 독일의 주요 공항들은 노화 문제로 꾸준히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은 수년째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온 그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리무진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밤 7시가 넘은 시각, 기온은 20도를 웃돌았고 서울의 거리는 이미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던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 일본 느낌이 난다라고요. 빽빽하게 들어선 간판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네온사인, 정돈된 도로. 유럽에서 온 여행자 눈에 비친 서울의 첫 야경은 흡사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던 겁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이 독일인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바로 한국식 치킨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고 들었던 그 음식. 독일에서도 치킨은 먹지만 한국의 프라이드 치킨은 차원이 다르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왔던 터였죠. 골목 깊숙이 자리한 치킨 가게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엄청나게 뜨거웠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맛에 그는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독일에서 흔히 접하는 치킨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따끔 황금 비율.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그 맛이 이 독일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Leider geschlagen geben, wir haben nicht alles aufgegessen. Ist ja auch schon spät, ne? Aber hier in diesem super Geheimraum, stell scharf. Da, Beleuchtung. Gibt es gutes Chicken. So sieht's nämlich aus. Und das ist toll. Das kann ich sehr 저녁 식사를 마친 그는 야식을 위해 호텔 근처 세븐일레븐까지 들렀는데요. 편의점 안을 가득 채운 상품들 앞에서 그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편의점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있더라도 우리가 아는 한국식 24시간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르죠. 독일의 편의점은 보통 오후 10시면 문을 닫고 즉석식품이나 다양한 음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의 편의점은 새벽 몇 시에 가도 따뜻한 즉석 음식, 신선한 디저트, 수백 가지 음료가 갖춰져 있는 곳이죠. 이 모든 것을 자정이 넘은 시각에 동네 어디서나 살 수 있다는 것. 이 독일인이 진열대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독일인이 바삭한 치킨을 먹고 한밤중에 편의점 쇼핑까지 즐기는 동안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독특했는데요. 바로 티머니 카드를 발급받은 겁니다. 카드 하나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일부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 이 독일인은 마치 포켓몬 카드를 뽑은 것처럼 좋아했는데요. zu besorgen. Die T-Money Card. Damit kann man dann überall Bahn und Bus fahren. Im natürlich 7-Eleven. 이게 왜 그렇게 신기한 거냐고요?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앱을 다운받거나 현금을 챙기거나 역마다 다른 요금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카드 하나를 탁 꺼내대면 끝이에요. 충전도 간단하고 어디서든 통합 사용이 가능하죠.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 시스템이 이 독일인 눈에는 일본보다도 훨씬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티머니 카드를 손에 쥔 그는 곧장 북촌한 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한옥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을 걷는 그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가득했는데요. 수백 년 된 집들이 현재에도 주거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골목이 도심 한복판에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는 것. 유럽에서도 올드타운이라 불리는 구시가지들이 있지만 도심과의 이 정도 밀착도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왕궁과 귀족들의 저택이 즐비했던 이 지역이 지금도 살아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문화 보존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조선시대 왕족과 귀족들이 살던 집들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 독일인은 골목 하나하나를 걸으며 발걸음을 좀처럼 떼지 못했습니다. 북촌을 둘러본 뒤 발걸음을 옮긴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날, 운 좋게도 왕실 수문장 교대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선 그의 얼굴에는 활짝 웃음이 번져 있었는데요. 경복궁 뒤로 펼쳐진 북악산의 능선. 그 광경 앞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런던의 버킹엄 궁전과 비교하면서도 이건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경복궁의 면적은 버킹엄 궁전의 2배가 넘습니다.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 산을 배경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교과서에서 봐온 그 경복궁이 외국인의 눈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던 겁니다. 더불어 국립민속박물관은 그날 공휴일이라 무료 입장이었는데 이것도 그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문화 관련 공공시설에 이렇게 아낌없이 문을 여는 나라라는 걸 그는 그날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행 3일차 그는 이른 아침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DMZ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새벽부터 서두른 탓에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DMZ 투어버스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선명했는데요. 비무장지대.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전 세계에서 이 구역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고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엄격히 통제되는 구역. 이 독일인도 터널 내부에서는 스마트폰은커녕 카메라도 모두 반납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로 밟은 그 땅의 무게는 카메라 없이도 오롯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JSA 공동경비구역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그는 평소 뉴스에서만 접하던 이름들이 실제 공간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어의 마지막 현수교로 이동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걸린 이 다리는 전망도 전망이지만 도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체험이었는데요. 10분 남짓한 오르막길을 오르면 눈앞에 펼쳐지는 구름 낀 산줄기와 붉은 난간의 다리. 그 장면을 마주한 그는 숨을 고르며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음에도 그는 전체 코스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맑았다면 더 멋졌을 거라는 아쉬움도 덧붙이면서요. 독일에도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들이 있지만 군사 역사와 자연, 경관이 이렇게 한 공간에 공존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마지막 날 그가 향한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강남역 일대를 걸으며 외쳤습니다. 강남 스타일. 유럽에서도 여전히 회자되는 그 노래의 배경이 된 동네를 직접 밟아보는 감격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났는데요. 그리고 스타필드 코엑스몰 안의 별마당 도서관 앞에서 그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쇼핑몰 한복판에 거대한 서가가 하늘까지 뻗어 있는 별마당 도서관. 책을 읽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이 독일인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도서관은 보통 조용하고 엄숙한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개방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방식의 공공문화 공간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이 독일인이 서울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자신을 조금 흘려보내는 것이 합리적일 때도 있다라고요. 이 말이 그의 한국 여행 전체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표에 없던 치킨 가게, 우연히 들른 편의점, 예상치 못하게 만난 교대식. 한국은 계획을 벗어날수록 더 많은 것을 돌려주는 나라였던 겁니다. 16시간을 날아온 이 독일인이 발견한 그 진실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야기라는 것. 그게 오늘 이 영상이 남기는 여운입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